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리플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최근 SEC가 소송에서 질 때도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뉘앙스의 변화를 시전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말의 뉘앙스로 장난을 잘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 한 발 물러선 그의 발언 속에 어쩌면 전격적인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플 프로젝트는 이제 본 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당장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에 재상장될 것이고, 리플은 또 기업 공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루어져도 사실 말 그대로 대박인데, 이것보다 더 큰 임팩트와 상징성을 가진 이슈가 하반기에 떡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 표준 전문 ISO 20022 적용입니다. 이게 단어가 좀 암호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새로 산 의료기기가 ISO 품질 인증 받은 거냐, 그 기업이 ISO 품질 경영 인증 받은 곳이냐, 알고 들으면 익숙한 국제 표준 ISO, 그거 맞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이걸 보급하는 건데, 국제표준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이게 붙으면 글로벌라이즈드하게 인증됐다, 이런 나름의 인증 딱지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올해 11월에 국제송금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국제표준 전문이 도입이 되는데, 이게 바로 ISO 20022입니다. 요즘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쫓겨나면서 스위프트라는 단어 자주 듣게 되는데, 이 스위프트 역시 ISO 20022를 적용하게 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 한국은행도 포함이 되고 민간은행들 이걸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블록체인 기업들 가운데는 딱 한 곳, 바로 리플이 여기에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진짜 딱 리플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XRP 시세 보고 왜 가다가 마냐, 언제까지 리또 속이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리플은 SEC 소송이라는 대형 악재를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이제 우리의 관점을 소송 이후로 넓혀서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 이후 리플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한 게 아니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확 안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름 뒤에 진짜 미국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역시나 말의 뉘앙스를 교묘하고 잘 활용하는 게리 겐슬러, 이런 평들이 꽤나 나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랬던 게리 겐슬러가 지난해 8월에는 SEC는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SEC도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다, 소송에서 질 때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확연한 뉘앙스의 변화를 시전했습니다. 확실히 리플이 유리한 고지에 있구나, 합의를 하든 법원이 뭔가 리플에 유리하게 명령을 내리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지금 안긴 상태입니다. 만약 양측이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면 리플은 정말 지루하고 길었던 소송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벌금이 합의의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리플사는 돈 많으니까 벌금 자체가 문제는 아닐 테고, SEC가 다시는 발목을 잡지 못하게, 그러니까 헛짓을 하지 못하게 합의서에 분명하게 명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XRP는 증권은 아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곧 이번 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전환이 됩니다. 증거 채택을 위한 디스커버리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걸 놓고 누구 주장이 맞나 법원이 심리하는 수준에 들어가고, 판사가 SEC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면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 배심원 판결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법정 공방이 오갈 것이기 때문에 빨라도 4월에서 5월, 늦으면 8월에서 9월,
아니면 진짜 늦으면 내년 뭐 이런 소송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쟁점 중에 그러니까 공정한 고지가 있었는지, 윌리엄 힘먼은 무슨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말한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서 판사가 공정한 고지와 관련해서 이거 리플 말이 맞네, 공정한 고지 없었네, 이런 명령 하나만 나와주면 사실상 소송의 분위기는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조금 뒤에 늦게 나오더라도 XRP는 이미 그 전에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이 합의 없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리플이 지금 현재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송이 어째저째 마무리가 되면 일단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XRP가 소송 먹고 곧장 상장 폐지를 했던 글로벌 거래소들은 XRP를 재상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이슈지만 이후에 리플사는 IPO, 기업 공개에 대한 로드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에 제시하게 될 건데, 이런 점은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뉴욕 증시 상장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난해 코인베이스의 상장 임팩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상장 시기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 시점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리플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 공개 의사가 있다라는 점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해진 다음 수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에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경 간 송금에 국제 표준이 적용돼서 실행이 되는 것인데, 이게 정식 명칭이 ISO 20022입니다. 우리가 국제 송금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스위프트를 포함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 민간은행들 등등이 이걸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비자, 마스터카드, JP모건, 블룸버그 이런 여러 기관들이 공식 적용 그룹으로 공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연준도 2023년에 이걸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리플렛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딱 하나, 리플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스텔라 루멘, 알고랜드 이런 프로젝트들도 ISO 20022를 적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들 프로젝트들이 ISO 20022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건 맞지만 ISO 20022 공식 멤버는 아닙니다. ISO 20022 표준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것이지 ISO로부터 ISO 20022 인증을 받지는 않은 상태로 이걸 공식 인증받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지금으로서는 리플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리플이 가진 경쟁력과 상징성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대단히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리플의 목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ISO 20022가 적용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영란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한국은행과 영란은행이 돈을 주고받는 플레이어에 해당합니다. ISO 20022를 준수하는 그런 플레이어인 겁니다. 그런데 리플은 한국은행과 영란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CBDC를 도입해서 CBDC로 주고받을 때 이들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단순 플레이어로도 활동할 수 있지만 플레이어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대가 조금 더 강하게 도래됐을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기대를 키워서 조금 더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면 이런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스위프트를 결국 리플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건 참 엄청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리플의 가치를 극도로 비전적으로 매길 때는 스위프트 2.0 시대의 상징이 리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고 이게 송금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빨라지거나 송금 수수료가 무료 수준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플의 장점을 생각하면 이런 전환은 블록체인 시대가 도래됐을 때 불가피한 현실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이 결국 $100 이상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 그래서 미국 정부 역시 이런 리플을 다른 나라 기업으로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는 데는 몇 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위프트 전문을 이용하는 기관들은 2022년 11월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까지 표준 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멤버들이 ISO 적용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2025년 11월입니다. 이미 이때가 되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 출시와 적용 꽤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2025년 11월쯤에는 리플이 단순 플레이어 이상의 존재감을 이미 형성했을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송금 시간이 1분, 송금 수수료 1,000원짜리 리플렛을 사용하지 굳이 송금에 며칠이나 걸리고 수수료는 10,000원 가까이 나오는 이렇게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 이건 사용자 채택의 문제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사가 엄청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생태계 확장입니다.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XRP가 다닐 수 있는 길드를 글로벌하게 깔아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전폭적인 생태계 확장을 한 것은 다 이런 비전을 위한 초석을 까는 작업으로도 볼 수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 도입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는 곳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는 것도 이후에 XRP가 돌아다닐 길들을 다 깔고 나면 중앙은행 CBDC들이 올라탈 수 있게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 파운데이션이나 디지털 유로 협회와 이 파트너를 맺은 것은 다 이런 차원입니다. 모든 길은 XRP로 통한다. 이런 걸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모든 코인 종목들 가운데 그 끝판왕은 XRP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리플이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미래 비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타치기 진짜 좀 어렵고 짜증나는 종목일 수 있지만 이 장투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펌핑이 오면 일부 매도하고 또 일부는 홀딩하고, 폭락하면 또 일부 추가 매수하고, 그러다 또 폭등하면 일부 추가 매도하고, XRP 같이 이 몇 년에 걸친 로드맵이 분명한, 거기에 성과도 지금 단계에서 아주 분명한 프로젝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롤링하는 방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소송 리스크입니다. 이게 잘 마무리돼야 이 어마무시한 비전을 향해서 날개를 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빠르면 한두 달, 늦어도 반년 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그 전에 이 소송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제시가 될 겁니다. 물려서 마음 졸이고 계시는 홀더분들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